상담실에서 족관절 골절 피해자분들을 만나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발목이 계속 뻣뻣하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유압이 잘 됐으니 이제 정리하자고 연락이 오죠. 실제로 저희가 다루는 사건 중에서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뼈가 잘 붙었다고 판단되지만 정작 피해자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통사고 보상이라는 게 단순히 치료비 몇백만 원 받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로 인해 내 몸이 어떻게 변했고 그게 앞으로 내 일상과 노동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법적, 의학적으로 입증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직접 진행했던 족관절 골절 사례를 통해 보험사가 쉽게 말해주지 않는 보상 실무적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로 확정된 사고였고 발목 안쪽과 바깥쪽 뼈가 모두 부러지는 내외과 골절이 발생해서 뇌고정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하고 몇 차례 통원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사에서 1,500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으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열어보니 합의금의 대부분이 위자료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건 바로 상실 수익액입니다.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항목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합의안이 나온 겁니다. 뼈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절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건 명백히 장애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MRI나 CT 같은 영상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입니다. 보험사는 내부에 자문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검토해서 향후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보상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아직 본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시점인데 보험사는 이미 패를 다 읽고 합의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구조가 결국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 때 의료자료 공유는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료를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타이밍과 범위를 전략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목은 우리 몸 전체 하중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관절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해도 관절 가동 범위가 사고 전과 다르다면 그건 엄연히 장애로 봐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저는 배상 책임 파트에서 적용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발목 강직 상태를 고려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14%에 한시장애 3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처음에 보험사는 이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으니 문제없다는 논리로 저희 측 주장을 불수용하였으나 신뢰성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수차례 인정받은 의학적 근거와 유사 사례에 대한 법리 주장으로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술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성형 비용도 빠뜨리지 않고 청구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흉터 제거가 미용 목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산정한 결과 최종 보상금은 초기 제한의 2배인 약 3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와의 협의를 단순히 금액을 흥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학적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분쟁 해결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족관절 골절처럼 예후가 중요한 부위는 현재의 통증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절염 같은 합병증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보험회사가 나쁜 의도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지급하는 쪽이라는 구조적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결국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 빨리 정리하고 싶다. 귀찮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방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편함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제안받은 금액이 내 미래 손실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한 번쯤은 전문가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보상스쿨은 실무 현장에서 쌓아온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